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의 김세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 미중 무역 전쟁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오늘 변동성이 조금 컸습니다. 전날 대량으로 매수한 외국인들이 오늘 기관과 함께 팔아치웠는데요. 코스닥 2340대까지 다시 밀렸고 코스닥도 820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최근 2차 전지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죠.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이 오늘 2만 원가량 올랐고요. LNF도 5% 가까이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또 포스코 캠텍은 52주 최고가 기록하면서 오늘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통신주도 요즘 계속 빨간불 켜주고 있죠. LG U+는 8월부터 이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주가를 강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고가 행진 이어가면서 업계 2위인 KT시총을 앞지르기도 했는데요. SK텔레콤도 전날에 이어서 소폭 오르면서 오늘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죠? 오늘도 박동혁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쉬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인데 장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면 좋은데 주식이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한 1.29%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거래소 시장도 이렇게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많이 좀 매매하고 계시는 종목들 위주로 좀 빠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남북경협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변동성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우선은 오늘 사실 이제 아시아 증시를 보게 되면 일본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가 1%대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좀 빠진 거 보면은 약간의 좀 흔들기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잠시 잠깐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요즘 나름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1%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를 이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죠,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장중으로 봤을 때는 2%대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밀리면서 그래도 1.36%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 즉 아시아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약간의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런 흔적들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변동성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좋은 찬스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밀려줬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추가적인 반등 확인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시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좀 확인하신 이후에 좀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의 변동성은 눌림목 찬스가 아닌가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우리 시장은 변동성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다음 주 중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공격적으로 투자하셔도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시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요즘 핫한 제약 바이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치매 증상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오늘 소폭 상승했는데요. 이 치매 치료제인 엑셀시의 판매로 대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제약 바이오주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좀 하락했는데 왜 이 네. 종목만 올랐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업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밀림 현상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반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죠. 우선은 해당 최근에 어떤 좋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주로 또 엮이는 부분들인데 치매로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가 이제 상당히 좀 상승 곡선을 좀 보여주고 있고 3.6배나 좀 증가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진료비가 무려 7배나
네, 또 증가했다라는 또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치매 치료제 그 엑셀시 캡슐을 이 병원에 또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좀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기대감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재무적인 측면을 비롯해서 기술적인 측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사실 그 제약 업종에 소속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해당 종목은 올라간 게 사실 없어요. 사실 2017년도 잘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열풍 아니었습니까? 근데 해당 기업은 그런 그 이슈를 받지 않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제약바이오주들이 떨어져도 해당 종목은 그 나름 선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그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지만은 우선은 그 많은 물량이 유입돼 있고 그만큼 또 매도세도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동안의 산 물량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에 올라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빠져나올 물량도 또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네, 가격이 메리트가 있고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재무적인 측면에 조금 우리가 좀 중점을 좀 둬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실적이 2017년도부터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아직까지 흑자로 지금 현재 전환이 되고 있진 않아요. 뭐 사실 뭐 부채라든지 유보율은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은요, 실적이 2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찝찝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분기 실적이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워 보이고 그 전까지는 그냥 단기적인 그 접근으로만 매매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해당 종목들 바닥권에서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닥주도요, 충분히 우리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단타 매매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많이 올라가고 좀 위험 부담이 있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틀이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트리 치매 관련주인데요.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단기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해성옵틱스입니다. 렌즈와 카메라 모듈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주력 고객사는 삼성전기라고 합니다. 오늘 급등해주면서 상한가에 거의 근접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상한가에 거의 근접했잖아요. 네.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하루 뭐 장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밀리다 보니까 거기에 연동돼서 또 따라서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장중으로 봤을 때는 26% 정도 거의 뭐 상한가 근접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시장이 좀 밀렸죠. 네,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종가가 한 6%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 강세죠. 오늘 같은 하루에. 근데 이제 최근에 해당 종목이 이제 좋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동아 ST와 함께 미세 관절경을 또 개발했다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쪽 분야가 또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일부 현재 제품 중에 일부 또 그 미국 FDA 또 승인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둘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허가 완료와 판매는 한 내년 한 4월 정도를 그 회사 측에서 목표를 좀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확정난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살아있는 재료가 좀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과 재무제표를 통해서 과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기술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면 바닥주입니다. 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차트는 이 기업의 역사예요. 그래서 상장한 이후에 특별하게 뭐 반등이 나온 적이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예전과 다르게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터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또 상한가가 들어갔었던 또 흔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닥권 상한가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물론 바닥권 상한가는요, 매집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한가가 들어간 이후에 바로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약간의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변동을 주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율과 그리고 거래량을 만들어주면서 주가를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주가 자체가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시키는 노트 기법 강의를 통해서 이 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통 갭이 발생이 되면 다시 밀리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고 나왔어야 되는 구간이고, 나중에 눌림목이 오고 재차 반등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재무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근데 실적이라는 것은 안 좋았다 또 좋아질 수 있고, 좋다가도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크게 재무상의 문제만 없으면 되거든요. 근데 재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뭐 부채가 어느 정도 되지만 과하진 않고 유보율이 한 500%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현재 매출이 2년 연속 적자인 종목을 가지고 굳이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굳이. 상장돼 있는 종목이 2,200개 종목이 되는데 그중에서 뭐 이왕이면은 재무제표도 좋고 차트 좋은 종목 사는 것이 좋지, 굳이 재무제표가 아직까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은 이왕이면 좋은 거 사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해당 기업은 단기 매매로는 아주 충분한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은 한 번쯤 실적에 대한 개선을 확인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 있게 보시고, 단타 매매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갈 종목이 없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한 번쯤 공략해 본다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성옵티스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대량으로 거래가 터지고 있고 상한가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이즈비전 확인하겠습니다.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0%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6,000원 오르면서 52주 최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최고가 기록했잖아요. 네. 좀 가격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이 아이즈비전은 제가 얼마 전에 검색기 포착 종목을 한번 선보였던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억에. 그래서 뭐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데요. 우선 해당 기업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제전화 선불카드 시장에서 또 1위를 기록하고 있고, 1위는 뭐 당연히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은 그 실적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인데,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하셨는데요. 화면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고 일정 부분의 어떤 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이것을 차트를 조금 더 넓게 크게 보면 또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차트를 좀 더 크게 해당 기업의 역사를 가지고 보게 된다면 지금 바닥입니다, 여러분들.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재무적인 측면까지 어느 정도 바탕이 되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016년도에 2.8%, 그리고 2017년도에 5%요. 그리고 2018년도에 9%.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1,000억 가까이 되는데요. 부채가 500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한 1,000%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재무적인 측면도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
실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랫동안 쉬었고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시점이 아닌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그 변동성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장이 또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한 이후에는 충분히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중장기 투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길게 끌고 가실 어떤 그 계획을 가지신 분들만 중장기 투자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기 스윙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상 장대 항목 나오면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따라잡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매매보다는 반등 나오고 나서 눌림목이 나오고 재차 반등이 나오는 그 초입 시점에서 단타 스윙 타이밍을 잡아보시게 된다면 IG비전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IG비전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 방송이 끝난 이후에요.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장이고 해서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기법을 또 추가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동시에 또 향후 유망 종목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곧 있으면은 또 새로운 또 한 달이 또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께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좋은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셔서 종목 얻어 가셔서 또 다음 주부터 또 좋은 결과 또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제 전화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IG 비전 확인해 봤고요.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짚어봤고요. 더 많은 상승 가능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주제가 뭘까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그 매수 쏠림 필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기법은요.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그만큼 종목도 많이 보이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내용거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기법 강의를 좀 자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좀 배워두신다면 앞으로 좀 종목들이 좀 더 잘 보이실 거고요. 또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매수 쏠림 필살기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 쏠림 필살기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시크릿 노트 또 출발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좀 편안하게 좀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시크릿 노트를 또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종목을 또 공개하려고 어제 제가 새벽 늦게까지 종목을 발굴을 하면서 잠을 좀 많이 못 잤어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잠을 좀 이루다 보니까 지금 조금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큰 소리를 치기가 좀 힘들어서 좀 여유롭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확실하게, 그렇죠? 자, 아무튼 오늘 배울 내용도 뭐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돈이 되는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우선 주제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매수 쏠림 필살기라는 겁니다. 매수 쏠림, 그냥 뭐 말 그대로입니다. 매수세가 쏠리는 어떤 뭐 과정들을 통해서 기법을 이제 적용시킨다는 얘기죠. 매수세가 쏠린다.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식의 원리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명분이 있어서, 성장성이 있어서가 아니죠. 네, 그거는 이제 명분인 거죠. 많은 투자자분들께 이제 이 종목이 왜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또는 뭐 성장성이 좋아서가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성장성이 좋다고 뭐 다 올라갑니까? 대한민국에 성장성이 없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또 실적이 좋은 종목이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들? 네, 실적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명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 종목이 올라가는 이제 진짜 이유는 누가 매수를 해주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매수 쏠림 필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매수 쏠림 필살기의 이제 원리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이제 매수 자리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도하는 사람이 적으면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제 그 원리를 우리가 기준 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관심 갖는 자리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양봉이 나온 종목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죠? 네. 음봉이 나온 거를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그런 자리. 그렇죠? 그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매수세는 강하고 매도세는 약한.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자리.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자리. 그렇죠? 뭐 좀 헷갈리시죠? 네, 근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우리가 이제 주식 공부를 할 때 다양한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뭐 뉴스도 많이 보고요. 수급이라든지 많이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뭐 이동평균선 뿐만 아니라 보조지표. 보조지표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또 뭐 해당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조지표까지 하면 글쎄요. 제가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뭐 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아무튼 누구나 알고 있는 기법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동평균선을 예를 들어 본다면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을 우리가 많이 활용합니다. 33일선, 200일 이평선, 뭐 또는 7일 이평선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5일 이평선은 무슨 이평선이고, 뭐 20일 이평선은 생명선이고, 60일 이평선은 수급선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처음 배울 때 그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마치 공식화된 것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은 뚫어주게 되면 크로스가 발생되니까 이제 골든 크로스.
반대로 뒤집어서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데드 크로스에서 종목을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골든 크로스에서 종목을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골든 크로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분들께서는 특이하게도 뭐 55일 이평선이라든지 뭐 66일 이평선을 개발을 해서 이것이 좀 더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나름의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55 이평선에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면 20일 이평선에 관심을 가질까요? 당연히 많이 알고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20일 이평선을 찍고 터치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더라. 내지는 뭐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종목들이 잘 가더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이 매수하는 사람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매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 원리가 되겠죠. 보조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지표도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화면이 적기 때문에 제가 제한적이지만은 뭐 MACD 많이 쓰세요. 그렇죠? RSI라든지 보조지표는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 보조지표를 다 활용하지는 않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보는 보조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파라볼릭이라는 보조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파라볼릭이라는 보조지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뭐 MACD라든지 가장 많이 활용하죠. 그리고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또는 볼린저 밴드라든지 일목균형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면 MACD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치값이 증권사마다 비슷비슷합니다. 보통 기본 설정값이 MACD는 12, 24, 9로 설정이 돼 있는 증권사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증권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동일 수치값을 적용을 시켜서 제공을 해주죠. 그러면 우리 주식 초보님들께서는 처음에 그 제공되는 그 수치값을 가지고선 분석을 하지 그 수치값을 변경을 시켜서 타이밍을 잡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수치값을 이제 바꿔서 활용하게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매수 자리 그거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그 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전 사례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원리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자, 이 설정값은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월봉 차트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항상 크게 봐야지 크게 수익이 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 그럼 뭐 5일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 20일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 60일 이평선.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자리. 그렇죠? 많이들 써먹는 자리. 그렇죠? 자, 그 이동평균선을 장악 패턴으로 이제 돌파가 나옵니다. 네, 뭐 그 전에 음봉이 몇 번이 나왔는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화면에 좀 그림화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음봉 4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음봉은 뭐 이 기법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분기라든지 이런 기법을 말씀드릴 때는 뭐 3음봉 이후에 양봉이라든지 이런 거 기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기법은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일단은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거.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뚫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자리에 매수세가 많이 쏠리는 거죠. 뜬금없이 뭐 33일 이평선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있겠습니까? 또는 300일 이평선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보통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보통 120일 이평선은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 안 하시고 뭐 20이라든지 60을 활용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런 쪽에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매도하는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적어지죠. 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시그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장악 패턴을 보여주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서는 점선 하단에 보시면 이제 보조지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보조지표 설정값은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 약속대로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보조지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보조지표는 음선에서 양선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러니까 기준값 0을 뚫어주는
보조 지표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면 뭐 MACD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해당 기법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음봉 시그널에서 양선으로 바뀌는 구간, 그렇죠? 그 첫 번째 구간,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구간이죠. 그 자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매수 자리로 알고 있죠. 그렇죠? 일반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두 번째 구간을 매수 자리라고 인지하고 그 자리를 맥점을 잡는 투자자분들은 별로 없어요. 주식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첫 번째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확률도 높다는 얘기인데 일봉 차트로 분석하면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월봉 차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일봉 차트로는 확률이 낮습니다. 크게 보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녹십자 셀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최장하 희귀의약품 지정 소식에 최근에 또 급등이 나온 적도 있고 저도 뭐 최근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검색기 종목으로 또 제시했었던 내용들도 있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주가 자체가 한번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온 이후에요. 이 자리에서 추가 반등이 나와서 53% 정도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53%는 바닥을 기준이 아니고요. 한번 반등 나오고 이 자리에서 한번 반등 나온 게 한 5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봉상으로 종목을 보게 되면 그 등락폭이 들쑥날쑥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화면의 차트를 제가 다른 차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일봉 차트로 보는 거하고 월봉 차트로 보는 거하고 또 분기, 또 연봉 차트로 보는 거는 완전 달라요. 작은 그림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린데요. 이제 크게 보면 대단히 단순하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친 구간이 있죠. 그 자리가 짝대기 하나의 1개월입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53%가 반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53% 상승률이면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선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무서워서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막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두려울 게 별로 없어요. 아주 단순한 그림화가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잡는지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거래량을 제외를 했습니다. 정신없을 것 같아서요. 거래량을 뺐고 여기 보시게 되면 상단에 있는 거는 빨간색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제가 뭐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고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누구나 알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매수 쏠림 필살기의 원리는 뭐냐면 다수가 관심을 갖는 그런 자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실 기법이 없죠.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특별히 수치값을 조정을 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신기술을 적용시킨 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지표인데 그것을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볼 뿐입니다. 자, 어쨌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을 장악을 해줍니다. 장악이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장악하면 주가가 잘 간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걸 작은 그림으로 보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자, 장악 패턴이 나왔고, 자, 두 번째로서는요. 여기 화면의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요.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는데요.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조지표 분석을 해보면 음선에서 양선으로 바뀌는 그 첫 번째가 매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많은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도 매수 자리고 그리고 보조지표도 매수 자리인 거. 그러면 요거 가지고 관심 있게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요거 가지고 관심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닌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또 매수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요 기법.
이 보조 지표를 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서 매매를 해줄 것이고 그럼 이제 매수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아무래도 이런 좋은 시그널이 나온 자리에서 굳이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가 매수 쏠림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그 다음 달 53%가 올라가는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렇죠? 크게 봐서 완전히 다른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20% 정도 이상의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요. 뭐 남북경협주죠. 그래서 뭐 한반도 비핵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해체 폐기물 처리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모든 명분이라는 것은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간 뒤에 터지고 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왜 올라갔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아, 이거 남북경협주니까 올라간 거지라고 하는데 남북경협주라서 올라간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명분인 거고 이 종목이 올라가는 거는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서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걸 기술적으로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오르비텍인데요. 월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짝대기 하나 보시게 되면 장대양봉이 쫙 하나 올려져 있죠. 자, 이 장대양봉 하나가 124%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 동안 100% 정도 이상의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100%.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매하는 방법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쏠리는 자리죠. 네, 여러 기법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가장 강력한 자리가 탄생되는 건데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저기 끝자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돌파한 자리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저기 끝, 그렇죠? 끝 보시면은 반등이 나왔죠. 네,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을 크로스를 해줬지만은 그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보조 지표가 음선인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동평균선은 돌파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보조 지표는 음선이에요. 음선에서는 종목을 팔거나 아니면은 매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이 많이 쏠릴 수가 없는 그런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것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동평균선도 장악형으로 만들어줬고요. 동시에 보시게 되면은 하단 보시게 되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 첫 번째 구간은 누구나 매수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법상으로 봤을 때도 매수가 쏠리고 저 기법상으로도 매수가 쏠리니 매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다음 달 120%가 급등이 나온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기법은 뭐 제가 특별하게 뭐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원리를 조금만 우리가 알면은 주식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거든요.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잘 간다라는 사실은 기술적 분석 한 번쯤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알고요. 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음선에서 양선으로 바뀌면 종목이 잘 간다라는 것도 교과서 증권 뭐 관련 서적의 그 내용은 첫 페이지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면 돈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특별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요. 뭔가 특별한 고급 기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잠자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 좀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평소와 제가 조금 그 컨디션이 좀 달라 보일 겁니다. 평상시에 제가 좀 화이팅 하면서 제가 방송을 하는 편인데 사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지금 너무 피곤해요. 네, 그래서 조명도 지금 막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어질어질한데요. 어제 종목을 뽑느라고 제가 2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2시간 수면에 오늘 또 장중 무료 방송이어서 기운 쫙 빼고 네, 지금 또 방송을 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해야지 종목이 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종목을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또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상승 또는 이 급등주의 공통점을 찾아라.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 공부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내가 나름대로 높은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수면 시간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건강이냐, 수익률이냐. 두 가지를 다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좀 여유로움을 좀 즐길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공부하는 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들, 오늘 상승이 나온 종목들, 그리고 오늘 하한가 들어간 종목들 또는 급락이 나온 종목들을 매일같이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들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종목도 분석을 해야죠.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종목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 한 달 만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공통점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잘 가는 종목들은 왜 잘 가지? 떨어지는 종목들은 왜 떨어질까? 제가 뭐 어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뭐 분기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뭐 삼분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분기 차트상 뭐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공통점이죠. 네, 잘 가는 종목들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죠? 확률적으로 높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봉을 좋아하시면은 생각보다 확률적인 데이터가 낮아요. 그래서 항상 크게 차트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월봉이라든지 주봉이라든지 또 더 크게는 연봉 차트까지요. 네, 그래서 공통점을 매일같이 찾으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고 또 다음은 종목의 횟수보다는 확률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 투자라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종목을 내가 많이 매매를 한다고 해서 성공 투자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높은 수익을 낸다고 해서 또 성공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 투자라는 거는 사실상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내가 50%, 100% 수익을 낸 경험이 있어도 나중에 그대로 깨먹으면은 그동안에 벌었던 거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실패란 말이에요. 내가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그것이 확률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보면은 이 기법은 막 50%가 올라가더라. 이 기법은 막 100%가 올라가더라. 그런 기법만 개발하시고 연구를 하시는데 그런 쪽보다는 안 깨먹는 거. 그러니까 이 기법은 확률적으로 데이터가 대단히 높더라. 그거죠.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확률을 높이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높은 수익을 희망한다면은 똑같은 기법을 크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작게 보느냐, 크게 보느냐. 분기 차트를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자, 비추로시스인데요. 바닥권에서 114%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이것을 좀 더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비추로식스의 역사예요. 네,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인데요. 2001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2001년도에 상장하면서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까지 화면에 빨간 글씨로 올려져 있는 것처럼 기회는 단 한 번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자리. 그러니까 2001년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기법,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법에 적용된 사례는 한 번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확대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자리죠. 그렇죠? 의미가 있는 이평선을 장악 패턴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보조 지표가 음선에서 빨강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매수세가 쏠리는 거고요. 여기서도 매수세가 쏠리는 거죠. 한쪽에서만 매수세가 쏠리는 게 아니라 이 기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 기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둘 다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법이 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쏠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매수 자리가 떴고 다음 달 114%가 올라갔고 이 기법에 적용된 사례는 200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화면이요. 테라진 이텍스입니다. 100%가 올라갔는데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자리예요. 그렇죠? 장악 패턴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매수 자리가 여기서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가서 100%.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너무 쉽죠? 자,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화면에 보시면은요. 기법이 적용이 됐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장합 패턴이 나왔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음선에서 양선으로 바뀌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 종목은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다음 화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부실 기업이죠. 네, 유보율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기술적 분석도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재무제표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시황도 분석해야 되고요. 업종도 분석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한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을 써 먹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차트만 보지 마시라 이거죠. 차트만 보면 차트로 망하고 성장성만 보면 성장성으로 망하니까 재무제표, 차트, 시장, 여러 가지 분위기들 다 보셔야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될 종목입니다.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예정인데요. 해당 기업은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부터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오면서 무려 70% 정도의 급락이 나왔어요. 크게 가격 조정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매집 가능성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보통 급등주가 항상 튀기 전에는 항상 눌림목을 줬다 가는데 최근에 잘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변동성을 주면서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흔들기 과정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고 상승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을 월봉상의 기법을 한번 적용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는 이제 일봉이었고 이건 이제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자리, 그렇죠?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장악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자리. 잘 안 보이시죠? 그렇죠? 확대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는 이동평균선을 뚫어준 자리예요. 아주 오랫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뚫어줬는데 이 뚫어주는 걸 기다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매수를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조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양선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분들이 매수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이 기법이 보조지표가 양손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또 역시나 기다렸다가 매수세를 해줄 것이고,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죠.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는 거죠. 명분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고 난 뒤에나 이제 호재가 터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당 종목, 네, 한 7글자가 되는 종목인데요. 네, 요거를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매수 쏠림 필살기 오늘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파헤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원리, 아 이런 원리구나가 중요한 거고, 또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오늘 기법에 대한 어떤 이동평균선인지 어떤 보조지표인지까지 공개를 해드리면서 동시에 오늘 하이라이트 종목까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장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매수 쏠림 필살기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궁금증 풀리셨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어진 온라인 강의에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골라오신 핵심 종목들 모두 뽑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려주세요. 네.
자,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또 진행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또 실전 종목을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 또 새로운 또 시장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마땅히 들어갈 종목이 안 보인다면 오늘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 좀 얻어가시면 다음 달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필살기 핵심 종목까지 모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